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 규모가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이게 제작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. 네, 저희 같은 사기업에서는 사실 이제 정부로부터 어떤 제작에 대한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사실 받는 게 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작년에 문광부 예산 중에 약 8천억 원 정도, 약 21%가 이제 콘텐츠 산업에 소요되고 있고,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젊은 크리에이터들 독립적인 프로덕션 이런 데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예를 들어 그 문전 작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. 문 작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한국 콘텐츠 증원에서 그 육성 프로그램에 되셔가지고 이 매달 100만 원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버티시다가 2016년에 롯데에서 이제 시나리오 공모전이 돼가지고 증인이 채택되면서 이제 그게 발전해서 운영까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이 이제 사기업보다는 일반 크리에이터들한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요.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콘텐츠라는 산업이 다들 아시겠지만 한 편의 메가히트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10편의 그 수많은 실패가 일어납니다. 사실 그러다 보면은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. 콘텐츠 산업 또 서비스업 또 제조업 못지않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R&D로서 좀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런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산업들 중에 대부분은 작가님들과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 경우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속 가능성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작가님들이 대부분 책 출판하고 꽤 많은 부수가 팔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겸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. 특히 경북 콘텐츠진흥원과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우 좋은 방향으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었던 것들 중에 작가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시고 그 작가님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과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데 매우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셨던 작가님들 중에서도 몇 분은 우리 내년에 동화책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서 제가 동화책을 계속 쓰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와 같이 얘기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. 시나리오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. 이런 얘기를 주셨을 때 이 지원 기관의 경우 이런 부분들을 귀담아 들은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북 콘텐츠진흥원에서 파생된 많은 작가님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지원 범위들을 조금 더 많이 확장시켜 주시고 많은 작가님들에게 그 작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물질적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같이 알려주는 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. 끝으로 콘텐츠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로 콘텐츠로 다 묶여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음악을 하고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조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. 각각 다른 콘텐츠들의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